최근 방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가 영국 BBC에 소개되며 전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뉴스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갑작스레 주목을 받기 시작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인기 장소를 소개하는 유튜버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방송에는 미국 유명 예술가 윌리엄 그레이가 한국에서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가장 긴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8년 넘게 사고 한 번 안 났다니 정말 놀랍다. 사실 이런 사고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매년 꾸준히 발생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점은 단순히 사고가 난 이유가 아니라 이런 사고를 한국처럼 어떻게 미리 예방하는지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다. 저런 점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방콕은 다른 도시와 달리 어느 지역에서도 외국인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자타공인의 국제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상당히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방송에서도 가끔 영어가 보여 많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여행자 정보 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방콕은 전 세계 단일 도시 중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 최대 관광지인 런던을 제치고 방문자 1,598만 명이 총 143억 달러를 써 전 세계 관광명소 1위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트래블레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모든 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존재하며 아주 짧은 거리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이동해 방콕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치안만 좋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 다니기 편한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때 방콕을 처음 방문한 장애인들에게는 방콕은 장애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불편한 나라다. 그저 관광객들을 위한 큰 놀이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평을 들으며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콕에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미래도시처럼 펼쳐져 있는 건물 속 에스컬레이터의 모습을 보곤 놀라며 영상을 찍어 올리곤 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편해 보여 방콕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며 심지어는 다양한 에스컬레이터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방콕에서도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한때 방콕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관광지인 이유가 있다. 이런 미래도시적 관광지는 높은 기술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긴커녕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콕 동무항 국제공항에서 57세 여성이 무빙워크 트래블레이터를 걸어가던 중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 무릎 밑부분까지 절단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영국 BBC에 직접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남부 나콘시탄 마라탱 여객기를 타기 위해 국내선 터미널 탑승 게이트로 가는 무빙워크를 탔다가 여행 가방에 걸리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넘어지면서 무빙워크의 안전덮개가 파손됐고 안전덮개가 떨어져 나간 틈에 그녀의 왼쪽 다리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녀의 다리를 빼내지 못했습니다. 공항 의료진은 결국 그녀의 동의를 얻어 왼쪽 다리 무릎 밑부분까지 절단한 뒤 근처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여성의 아들 키티라타나는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생각하지도 않은 결단을 내려야 했던 어머니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수술하기 전과 후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눠야 했다.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통해 강인함을 보여준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 한쪽을 잃게 된 후 깊이 무너져 내렸음을 알게 됐다. 우리 가족들은 그녀의 왼쪽 다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거니와 그녀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빙워크는 1996년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공항 측은 2025년까지 노후 무빙워크를 교체하려던 계획을 이번 사고를 통해 더욱 앞당기게 됐습니다. 또한 태국공항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동무항 공항 안의 모든 무빙워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건 당일 방콕 공항에 있었던 유명 유튜버의 영상에서도 소개되며 많은 해외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동시에 방콕에 있는 수많은 무빙워크들이 위험한 것 아니냐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방콕에 있는 많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전할 것이 있다며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들 이번 사고가 보행자의 안전부주의가 문제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콕에서 수많은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 많은 것들이 노후됐다는 점이고, 특히 덜컹거리거나 소리가 이상한 에스컬레이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생각해 이를 문의하려 해봤지만 문의할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문의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사고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사고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방콕은 워낙 에스컬레이터가 많아 아예 계단이 없는 곳도 많은데 이젠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에스컬레이터들이 전부 위험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나도 자칫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점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무빙워크는 장난기가 많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다반수고, 긴 드레스를 입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사고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한국의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최근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더욱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최장거리 에스컬레이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한국 안의 길이가 무려 57m로 수직 높이는 10층 아파트와 맞먹는 에스컬레이터가 2015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8년째 매일 19,000명이 이용하는 데 불구하고 사고로 다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비결로는 유지 보수를 위한 직원이 근처 사무실에 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2명 정도 항상 업무 시간 내에는 근처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터의 수리 부품을 항상 세트로 구매해 불량품 사용 가능성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부품 한 개가 마모되면 아무래도 나머지 부품도 손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세트로 바꾸는 걸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래 규정상 에스컬레이터 의무 점검 횟수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길이가 긴 만큼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열심히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달에 2차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 탑승객이 쓰러지면 영무원에게 알려주는 지능형 CCTV도 최근 새로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널리 확대되고 알려져 다양한 곳에서 실행하고 따라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청라원덕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소개한 내용인데, 해당 영상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에서 최대 길이를 자랑하는 만큼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고마운 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배울 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가끼리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서로 좋은 점, 자랑스러운 점을 보도해 배울 점은 배우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덕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점은 배워야 합니다. 과연 전 세계에서 몇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존 점검 방식보다 더 움직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덕분에 매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노고와 직업정신을 존경합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아직도 무섭지만 이런 뉴스가 들릴 때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한국의 선진국다운 문화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탑승객이 가만히 서서 가면 몸무게만큼 부품들의 하중이 갑니다. 그러나 걷거나 뛰게 되면 3배에서 최대 10배의 하중이 걸리게 되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특성상 10계단이면 부품에 쌓이는 하중은 10배가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